그 다음에 31에서 34 현대소설이죠. 제목이 뭐더라? 염상섭의 두 출발. 그 우리 수능 완성에서 그 3대 완성이었니? 그 특강 저기 실전이었니? 하여튼 3대라는 소설을 썼던 그 작가를 연계한 거네요. 봅시다. 안양덕 집안에서 머슴으로 인하는 김원석이 그 영감의 집에서 떡을 훔쳐왔습니다. 이 떡으로 또새 아버지랑 길성 아버지가 내기를 하다가 길성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그래서 순사가 양덕 영감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 피해자인데, 그죠? 이리 오너라 하면서 순사가 김원석의 소매자락을 잡아서 땡긴대요. 내버려 두었대요. 그래, 죄가 돌아온다면 받자.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했대요. 김원석은 그러니까 쫄리죠. 자기가 잘못한 거니까. 그리고 주인을 불러요. 노영감이 누가 나가봐 소리를 지니까 그 약을 맡아보는 선달이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주인이요? 아니요 하면서 곧 양덕 영감이 나왔어요. 왜? 그 양덕 영감은 망건을 쓰고 인모탄건을 쓴 거 보니까 그 선비죠, 선비. 근데 말소리가 거만한 것 같아가지고 순사가 발끈해서 당신이 주인이요 호주요? 양덕 영감이 뭐 왜 저래? 이렇게 잠깐 머무르다가 아까보다는 수그러진 목소리로 대답을 하니까 경찰서로 가요. 옷 입으세요. 뭔데요? 나도 몰라요. 이러는 동안에 노영감은 마루로 나가고 꽃갈 참봉은 누가 소식을 전했는지 안에서 눈이 동그래져서 튀어나오고 아들 손자 하인할 것 없이 사람들이 마당에 빽빽하게 모여들었대요. 그리고 원석이의 아내는 동그란 두 눈을 내줬다가 남편이 순사한테 붙들려 있는 것을 보고 틈을 비집고 나서다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죠? 고깔 참봉한테 혼나가지고 물러섰대요. 왜 그러슈? 치전 죽은데 무슨 상관이 있는 줄 알고 그래요? 그 일이면 내가 자세히 하니 나하고 합시다. 그러니까 꽃갈 참봉이 얘기를 했대요. 근데 놀란 거는 원석이었어요. 벌써 소문이 돌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치전이가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들렸대요. 순사가 그럼 당신도 갑시다 해가지고 다 데리고 갈라 그래요. 아, 부자를 다 데리고 갈란다는 거 보니까 이 꽃갈 참봉이 그 양무고? 안양덕, 양덕 영감 아들인가 보네요. 자, 꽃갈 참봉이 나중엔 허리를 굽실거리며 쇳내를 개우려고 하며 애원을 했는데 그 부자의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주재소로 갔대요. 그리고 경관의 앞에는 상전이고 하인이고 그런 게 없이 그냥 막 잡아갔다는 거죠. 자, 중략 치전이네 집 이제 장사 지냈네요. 어쨌든 무사히 지냈대요. 송장을 파묻고 내려오는데 청년들은 원석이를 붙들고 양덕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더니 오늘로라도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이게 올 때는 뭐 조금이라도 부조를 하라고 권고를 한 작정이었는데 그까진 놈이 얼마나 내놓겠어요. 자기도 좀 정신을 차릴 날이 있겠지. 그래서 그만두라 이거죠. 아닌 게 아니라 저희도 양덕댁에 좀 말해볼까 하다가 혼날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그렇게 원석이도 맞장구를 쳤대요. 그렇다 마다요. 우리도 지부를 창립한다. 무슨 단체를 조직하나 봐요. 원조를 청했더니 돈 좀 달라 그랬더니 우리는 그런 건 모릅니다 하고 뻣뻣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다른 청년의 말이에요. 그런데 김원석 씨가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죠. 그 일제강점기인 것 같은데 그 양덕 영감이라는 사람은 옛날 선비 같은 사람인 거고 지금 이 뭐랄까 이 집에서 일하거나 하는 노비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는 뭔가 이렇게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김원석 씨는 나오면 어디 가실 거예요? 그 길성이 집, 길성이네 아버지니까 죽은 사람이 근처까지 와서 한 청년은 발을 멈춰요. 길성 어머니는 이제 울지도 못하고 자식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러시죠? 저도 뭔가 깨달은 게 있어서 서울로 올라갈래요. 그래서 원석이도 발을 멈춰서 섰어요. 서울로? 서울 가서 뭐 하게요? 뭘 하자는 게 아니라 여기 있으면 어떻게 지내려면 지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말 하는지. 글쎄 말이요. 시골 사람은 덮어놓고 서울 하지만 서울 처음 가서 어름어름 하다가 여기 있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청년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김원석이 얘기하죠. 그것도 모르는 건 아닌데 아직 나이 들기 전에 노동을 해서라도 공부를 해서 자기가 사람답게 살아보겠다. 그게 이제 신분을 지금 노비 신분이니까 그거보다 더 좋은 쪽으로 상승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길성 있는 식구를 자기가 장례를 돌봐줘야겠다.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죽은 거니까.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에 있으면 친구들한테 볼 면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는 없죠. 이에 나타난 서술상 특징이 뭐냐? A가 어느 부분이냐? 마지막 부분이네요.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했다. 여러 사람,
청년, 그리고 여기는 김원석. 특정 인물의 시선에 의존하지 않았죠. 그 다음에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 아니었죠. 지금 다 그 캐릭터들이, 잠깐만요, 서술자를 통해 청년은, 여러 사람은 그런 거 보니까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는 맞겠다. 근데 인물에 대한 주관적 평가, 지금 청년은 이런 소리를 한다, 여러 사람은 잠자코 쳐다본다, 사정을 간단히 말했다. 주관적 평가가 아니죠. 그 다음에 직접 인용하고 간접 인용을 혼용했다. 직접 인용은 당연히 있고, 하며 원석이는 자기가 늙기 전에 노동을 하면서라도 공부를 해서 사람을 살아보겠다는 말이며, 이거를 했네요. 특정 인물이 이거겠는데요. 이게 김원석 얘기잖아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대화를 주고받는 건 있는데 갈등이 심화되는 건 아니고, 5번은 관찰자의 시선으로 특정 인물의 행동을 묘사한다. 관찰자려면 그 3인칭 관찰자니까 그 이야기 내부에 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죠. 32번. A, D를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게 뭐냐. A는 이거 3번 봐야 되네. D가 주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C를 대신해서 마당으로 나온다. A, D, C 이렇게 표시를 해놔야 되겠다. 곡갈, 참봉, 선달, D 순사. 그러니까 선달, 양덕, 영감, 선달, 양덕, 영감, C, 꽃갈, 참봉, D, 순사 이랬죠. 그러면 선달은 순사가 주인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꽃갈, 참봉을 대신한 게 아니라 양덕, 정감을 대신했죠. 이렇게 해야죠. 자, B, 양덕, 영감은 불안한 상황에 처한 선달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 순서와 대화를 세운다. 지금 선달 입장을 설명하는 게 아니죠. 자, 3번. 꽃갈참봉은 순사가 양덕영감에게 거만한 태도로 응대한다. 이거 거만한 태도가 양덕영감이 그런 거죠. 자, C. 꽃갈참봉은 양덕영감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을 알아차리고 순사와 동행하겠다고 자기가 같이 간다 그러잖아요. 그거 뭐 누구? 치손 아버지 죽은 사람 이야기 나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다음에 순사는 곡갈참봉이 제안한 바를 수용해서, 순사가 B를 주제로 데리고 간 건 맞죠. 근데 그거를 꽃갈참봉이 제안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5번은 안 되겠고요. 자, 33번. 기억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기억,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심리적인 압박 상태를 해소한다. 가정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해소한다. 가정하는 게 아니죠. 죄가 돌아온다 하더라도 심리 압박, 가정적인 상황. 죄가 그래요. 죄가 돌아오더라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따가 확인을 한 번 더 합시다. 그 다음에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니은?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다. 벌써 소문이 돌았던 게다. 이게 공유되지 않고 있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데에 대한, 모두가 이미 알고 있다. 이것도 말이 애매하게 해놨네요. 자, 2번도 확인하고. 자, 디귿. 시간적인 내력을 따져보며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이례적이다. 디귿. 이런 일은 수십 년 내에 이 집의 가문에 없던 일이었다. 네, 이거는 맞는 얘기죠. 다음에 대화에서 언급된 대상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말해볼까 하다가 핀잔만 만날 것 같아 그만두었다. 그렇죠? 네, 미음.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인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특정 사물의 속성에 빗댔다. 미음. 원저를 통해 뻣뻣하기가 바지랑대더라. 바지랑대가 뭐예요? 빨랫줄 받치는 막대기. 그렇죠. 자, 3, 4, 5번은 시비 걸 게 없고 1번, 2번을 한번 좀 다시 봅시다. 가정적인 상황을 상정해서 심리적인 상태를 해소한다. 지금 여기에서는 딱히 시비 걸 게 없고 심리적인 압박 상태를 해소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가정적인 상황. 설령 만약이니까 그래요. 설령이면 만약이지. 얘는 일단 괜찮을 것 같고요. 자, 니은도 좀 애매한데, 공유되지 않다고 여겼던 일을 모두가 이미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됐다. 니은. 내가 자세히 하니 나하고 갑시다. 참봉이 나서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말에 누구보다 놀란 사람은 원석이었다. 벌써 야, 이거 치사하게 냈네.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거 뒤에서 모르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꼭 참봉이 알고 있으니까 소문 돌았나 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가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된 게 아닌 거죠. 자, 그 다음에 34번.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작품은 신분제도가 혼란해지는 사회상인데 권위를 내세우면서 지위를 고수하려고 하고 구습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해요. 그리고 윗세대와는 다르게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완고했던 신분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대요.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원석의 처한테 호령하는 꽃갈 참봉의 모습. 그래서 권위를 내세우고자 하는 태도 되겠죠. 자, 그까진 놈의 행태를 지적하고 그들도 정신 차린 날이 올 거라는 청년의 말에서 신분적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그럴 거고, 자, 경관의 앞에서는 상전하인이 없었다 해서 새로운 권력으로 인해 기존 신분제의 엄격한 상하관계가 에이씨, 이거 역전된 게 아니죠. 똑같아진 거죠. 상전하인이 없었다는 똑같아. 구분되지 않았다죠. 자, 쫓겨나게 된 원석이 깨달은 것이 있다며 사람답게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인식한다 될 거고요. 수그러진 목소리 정도만으로 순사를 대하는 양덕 영감과 달리 굽실대면서 됐네라고까지 하는 꽃갈 참봉은 권력에 더 민감하게 대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